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30번째 시간입니다. 봄이 돼서 그런지 너무너무 오늘은 바쁜 하루였습니다. 매일 저는 5시에 기상을 하거든요. 오늘 일과를 말로 내 일기를 써보자면요. 5시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과일 주스를 한 잔 해먹고 유튜브를 찍습니다. 제가 생활체조로 유튜브를 하고 있거든요. 꾸준히 그거 매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찍고 그 다음에 한 4군데 정도 매일 제가 그 기도문과 그 공지 문자를 올리고 있습니다. 각종 동아리 모임에 그거 올리지요. 또 학교 출근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 초등학교 그 준비물 선생님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 거기도 8시 반까지 가야 돼요. 거기 반까지 가야지. 근데 아침 식사 중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혼자 정말 너무나 당황스럽더라고요. 제가 이틀 전에 어금니 2개 임플란트 작년 8월달부터 해서 마무리를 졌는데 오늘 또 이빨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앞에 이를 양쪽에 2개를 걸고 양쪽에 또 그 상하로다가 이렇게 해서 이빨 4개를 해 넣은 게 있었거든요. 그게 빠지는 거예요. 잇몸이 약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저는 얼마 못 쓰고 그렇게 그 임플란트가 그게 빠졌으니 출근을 해야 되지요. 앞니는 벌렁 다 빠졌지. 얼마나 황당하고 진짜 울고 싶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없고 그런 데서. 그래가지고 어쨌든 일단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학교 출근했습니다. 학교 출근했더니 얼마나 오늘은 바쁜지 아주 그냥 정신이 없었습니다. 학교 일이 바빠가지고. 그래서 같이 일을 교대하는 12시에 교대하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한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선생님 한 30분 정도만 일찍 오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빨이 이왕 이리저리 해가지고 지금 치과를 가야 되는데 뭐 점심시간이 겹치면 또 1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 시간이 없으니까 일찍 오실 수 없냐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한 30분 일찍 20분 일찍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그냥 바로 바톤 터치해가지고 치과로 갔습니다. 치과에 가서 그냥 간단한 건 줄 알았더니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아주 그게 그 잇몸이 그 사가가지고 그게 빠져서 다시 임플란트를 또 2개를 또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평생 저는 30대부터 이렇게 이빨 때문에 늘 그렇게 신경 쓰고 고생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많이 지출이 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빨 치료를 한 30분 정도 했나 봐요. 임시를 그냥 했어요. 오후에 또 오늘 금요일이라 연극 연습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30분이면 부지런히 치료하고 자동차에 또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 기름을 또 넣었어요. 세차한 지가 몇 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또 세차했지요. 그냥 불이 나게 집에 와가지고 간단하게 김밥 싸다가 그냥 점심으로 먹고 점심에 그 약을 먹고 그렇게 하고 연극 연습에 참석했습니다. 참석해가지고 어렵지만 그 대사를 외우려면 어렵지만 그 하는 과정이 참 재밌어요. 같은 연배들끼리 시니어 연극단이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재밌게 이렇게 연습을 한 몇 시간 한 거예요. 한 4시간 정도 했나 봐요. 4시간 정도 하고 다른 또 옛날에 그 영화 감독으로 일했던 그 선생님이 또 오셔가지고 우리 연습하는 거 한번 교정을 해준다고 해서 우리 연습하는 거 쭉 지켜보시고 또 거기에 또 우리한테 도움되는 그런 또 귀한 말씀도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일과를 마치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또 맹꽁이 그 여사 그 일기 공개를 또 찍으려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산다는 게 날마다 바쁘고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또 30번째 일기장 공개를 하겠습니다. 얼마 전 성경 공부 졸업 여행으로 외도에 갔었다. 우리 동네 우리 나라에 외도 있잖아요. 교회에서 8시 출발해서 거제도에 도착해서 잠을 자면서 거제도에서 잠을 자고 이제 거제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지에서 하루 저녁을 자고 여럿이 모처럼 모였으니 할 말들이 정말 많았다.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같이 이제 찜질방에서 자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할 말들이 많겠어요. 모처럼 그렇게 만나서 잠을 자니까.
그런데 중간에서 이불을 푹 뒤집어 쓰고 자는 할머니가 있었다. 먼저 와서 찜질방이니까 먼저 와서 자면은 그냥 또 나중에 올 사람 그 옆에 이렇게 잠을 자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 방에 왔을 때 할머니 혼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우리는 나가시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서로 겹쳐가지고 여자들끼리니까 잠을 잤다. 한참 시간을 보냈다. 자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야기하는 집사님들도 굉장히 많았었다. 그런데 어딘가 좀 이상했다. 남자의 기침 소리가 들려서 이상해서 주무시는 할머니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파마를 한 남자였다. 남자였어요. 글쎄 남자가 파마를 해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이 뒷꼭지만 보이니까 꼭 여자 같더라고요. 우리들은 정말 깜짝 놀랐다. 누군가 깨우면서 여보세요? 여기는 여자들 전용입니다 했습니다. 남자 방에 가서 주무셔요. 아무리 말을 해도 꿈쩍도 안 하고 누워있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들이 웅성웅성 정말 난리가 났었다. 목사님께 얘기해서 목사님이 오셔서 해결하려고 하셨으나 남자가 내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다고 하면서 꼼짝도 안 하는 것이다. 그렇게 시간은 한참을 흘러가고 있었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불안해서. 여자들이 한참을 수다를 떨고 시끄럽게 하니까 그때서야 이 남자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머리통을 극적극적 하면서 나가는 것이었다. 정말 살다 별사람을 다 봤다.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여자들끼리만 통하는 그런 이야기도 정말 많이 했었다. 그렇게 수다를 떨었는데 여자들 수다가 재미가 있었나? 그 남자가 그 여자들의 수다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 밤을 꼬박 새우다시피 하고 피곤한 몸으로 새벽에 일찍 일어나 외도행 배를 탔다. 이렇게 해서 외도에 갔다 왔습니다. 진짜 멋있더라고요. 외도 가니까는. 다음은 둘째 언니의 죽음입니다. 어제의 일이다. 아침부터 몸이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이상하게 기분이 우울하다. 요즘 들어 드문 일이었다. 11시경에 일을 하는데 아랫집 가게방 아줌마가 조금 전에 창현이 엄마가 천국에 가셨어요 한다. 저희 언니가 아니네요. 창현이 엄마는 우리 아들 친구 엄마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함을 느꼈다. 입원해 있을 때 병문안이라도 한 번쯤 갔어야 했는데 정말 죄책감이 느껴졌다. 난 가슴이 뛰고 손이 떨렸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다. 우리 큰아들에게 울먹이면서 문자로 알렸다. 큰아들의 친구 엄마였습니다. 창현이 엄마는 창현이 엄마는 나랑 30대부터 한 동네에서 살았었다. 우리 건재성 앞에서 온누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다. 개척교회인데다가 목사님 성격이 좀 이상한 분이시라 엄청 힘들게 신앙생활을 했었다. 교회 청소며 돈이 드는 일을 도맡아서 했었고 목사님의 성격이 너무 개팍스러워서 교인들이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노골적으로 대놓고 강대상에서 까시는 분이라고 했다. 교인들이 정부칠만 하면 나가버리고 나가는 교인들에게 악담까지 서슴없이 해대는 목사님이었다고 한다. 그런 교회에서 20년이 넘게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앙은 잘하지 않고 믿음은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 목사님 비유 맞추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믿음이 잘하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옮길래도 목사님이 무서워서 옮기지도 못하고 개척한 지 20년이 넘었어도 교인 수가 30명도 안 된다. 우리 교회랑 비슷한 시기에 개척을 했었다. 우리 교회는 600~700명이다. 그러던 중
온누리 교회가 교회를 성남으로 이전을 했다. 그래서 창현이 엄마는 이때다 싶어서 성남까지는 멀어서 못 가고 동네 가까운 교회에 나가겠다고 목사님에게 말을 하니까 목사님은 호통을 치고 난리부터 부리더라고 한다. 우리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서 각종 악담을 하더라 한다.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거라고. 그런 와중에도 이 권사님은 목사님과 다투면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모든 걸 꾹 참고 견디며 눈물로 보냈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교회는 성남으로 이전을 하고 이 권사님은 송파의 다른 교회를 나가게 되었다. 그곳에서 얼마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았는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온 느낌이라고 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한다고 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건강검진을 했는데 유방암 말기로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수술 시기도 놓치고 권사님은 가족들에게 난 병원 치료는 안 할 거고 그냥 이부자리 싸들고 교회 기도실에 가서 살다가 천국 간다고 말을 했다고 한다. 그 후에 교회에서 생활을 했다고 한다. 기도하다 응답받고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신다면서 날마다 전도하면서 생활을 했었다. 교회 화장실 청소며 강대상 청소, 강대상에 날마다 생수 떠다 놓는 일을 했다고 한다.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상급이 있다면서 아무 일도 안 하면 하나님께 부끄럽다는 것이다. 환자가 날마다 그런 일을 했었다고 한다. 권사님은 아들 둘에다가 딸이 하나가 있다. 딸이 권사님의 속을 태운다는 것이다. 대학교 때 연애를 해서 사귄 남자인데 강원도 남자라고 한다. 강원도에서 살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결혼을 반대했지만 딸이 좋다고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사위가 너무 무능하더란다. 처가덕만 보려고 하고 사업을 2번이나 시켜봤으나 모두가 실패했다고 한다. 이 처갓집은 잘 살았습니다. 취직을 시켜주어도 몇 달을 못 가서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사표를 내고 처갓집에서 돈만 가져오라고 부인에게 시키고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사위에게 찾아가 처자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사냐고 장모로서 타일렀더니 그게 서운해가지고 그 길로 집을 나가서 몇 년째 안 들어온다는 것이다. 이제 30대 초인데 딸이 혼자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사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다. 친정에서 방을 얻어주고 생활비 매월 200만 원씩 준다는 것이다. 이 권사님은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나 초연하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해볼 거 다 해보고 애들도 다 컸으니까 지금 죽어도 애석할 것이 없다고 했다.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가정 이야기며 자기의 생각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 진솔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그 속 있는 말을 전부 다 저한테 쏟아놓은 것이다. 그날도 전도하러 다니다가 우리 집 근처에 온 것이었다. 우리는 서로가 손을 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 드렸다. 그날이 엊그제 같은데 그때가 작년 가을쯤 되었을 것이다. 이 권사님은 나보다는 2살 위였고 남편이 너무 성실해서 사업도 잘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이 이제껏 살았었다. 그런 난 종일 그런 나는 소식 그 엄마의 죽음을 듣고 나는 하루 종일 슬픈 하루를 보냈다. 교회 중보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권사님의 명복을 기도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우리 큰아들은 그 집 아들과 친구 관계니까 밤을 지새웠다. 상가집에서 출근을 했다. 잠시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인생.
창현이 엄마인 권사님 편히 잠드소서. 우리도 결국엔 그곳에 갈 것입니다. 창현이 엄마,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2009년 7월달입니다) 비 오는 날. 요즘은 장마철이다. 장마도 옛날처럼 계속해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니고 해가 났다가도 비가 온다. 오늘은 아침부터 종일 비가 온다. 7, 8월은 모든 자영업자들이 비수기다. 정말 한가한 하루였다. 종일 나는 책을 보며 시간을 보냈다. 요즘 우리 잠실교회 독서실에 등록해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다. 교회가 독서실을 크게 운영을 하더라고요. 책도 많고 종교 서적이라든가 다양한 책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장하고 가까워서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참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일주일에 2권씩을 읽고 있는데 눈물을 흘리기도 한다. 어거스틴의 작품을 읽고 세상에 1500년도 더 된 사람임을 알고 깜짝 놀랐다. 지금은 아름다운 노년을 읽고 있는데 많은 깨달음을 주는 책이었다. 나 역시도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노후를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다.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니까 정말 아름다운 노년이란 세상을 향해 마음을 열고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대할 때 행복하다고 했는데 정말 나는 노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일을 끝까지 하고 싶다. 일은 끝까지 하고 싶다. 운동 또한 꾸준히 해야 한다. 독서도 꾸준히 해야 한다. 지적 수준이 고갈되지 않고 나 자신을 가꾸고 싶다. 내 내면을 가꾸고 싶다. 손주가 있으면 같은 눈높이로 잘 놀고도 싶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나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도 주고 싶다. 그리고 우리 작은아들 사역하는 공동체에 자주 가서 시간을 함께 나누고도 싶다. 가장 중요한 건 건강관리다. 건강관리를 잘해야 한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데 신경을 또 써야 한다. 기도에 힘쓰며 항상 기쁘고 감사로 살아야 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난 이와 같은 것들을 꾸준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여간 요즘은 마음껏 책을 볼 수 있고 책 속에서 은혜도 받고 많은 생각도 하고 많이 알아가고 만족을 느낀다. 하나님, 이와 같은 생활을 죽음이 오는 순간까지 계속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문을 또 썼습니다. 다음은 2009년 7월달입니다. 뇌졸중입니다. 대놓고 말은 못해도 글로 적어본다. 우리 앞집 가게에서 우리 앞집 가게 엄마의 일을 써보고자 한다. 그 엄마의 남편이 몇 달 전에 쓰러졌다는 것이다. 나에게는 1급 비밀로 지켜지고 있다. 우리 앞에서 같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일체 자기의 사생활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좋은 것만 얘기하지. 자기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온 사람이 다 아는데도 그냥 그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인생을 즐기고 살더라고요. 그런데 어때진 영문인지 전혀 남편을 남들은 느낄 수가 없다. 웃기도 하고 잘 사다 먹고 매일 미용실에도 다니고 하여간 누가 보면 모델인 줄 안다. 외모로 보면 정말 모델 같으다. 난 매일 그 사람을 보면서 한숨이 나오고 이해도 안 갔다. 어떨 땐 나 혼자서 욕도 한다. 미친 여자라고. 아무리 남편과 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남편을 대구 시골병원에 입원을 시켜놓고는 가보지도 않는 것이다. 남편이 그렇게 뇌졸중으로 쓰러지니까요. 서울에서 돈 많이 든다고 대구의 그 시골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켜놓고는 그냥 돈만
조금씩 그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아유, 내가 오죽했으면 여기다 글을 썼겠습니까? 돈을 어디서 나는지 매일매일 미용실에 가서 머리 손질하고 옷도 매일 새 옷을 사 입고 우울한 점은 정말 한 점도 없다. 남들 보는 것을 아주 의식을 안 한다. 사람의 탈을 쓰고 그렇게도 살 수 있는 건지 하늘이 무섭지도 않나? 어찌 그렇게 사는지. 그것만은 지금 나이가 한 42세 정도 되었다. 저도 나이 먹으면 철이 날 건지. 남편이 말은 못해도 생각은 있을 건데. TV에서 보면 그런 사람이 눈물을 흘리더란다. 하여간 빨리 죽기를 바라는 눈치 같으다. 한 달에 120만 원 병원비가 나간다고 하는데 아들도 고2였고 아들 하나였어요.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지경이면 앞으로 살 것이 걱정되어서 잠도 못 잘 것 같은데 어디 돈 많은 남자라도 있는지. 옛날에 애인이 있기는 있었다고 한다. 그 남자가 월 300만 원씩 준다는 소문이 파다했었다. 그 남자가 그랜저 차도 사주고 어쨌든 난 정말 이해를 못했다. 괜히 내가 괴로웠다. 남편은 죽지도 않았는데 벌써 마음에서부터 떠나보낸 것만 같으다. 안타까울 뿐이다. 그 남편이 너무도 가련하다. 처자식한테 성실하게 살았었는데 하나님 남의 일에 이렇게 신경을 써도 되겠습니까? 내 잘못이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집 여자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답게 살게 하소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하겠습니다. 이 여자는 남편 죽고 바로 다른 남자가 원래 있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남자랑 산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